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통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이제까지 격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격국이든 뭐든 간에 일단 통변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국을 열심히 배운 것도 격을 잡고 용신을 잡고 상신을 잡고 귀신을 잡고 대세운을 보는 거는 다 통변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슨 운이 오면 그 운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던가 아니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일?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각 십신들의 특징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게 통변의 꽃입니다. 꽃. 이거를 잘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좋을 거야, 나쁠 거야,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예. 비거분이 오면 일단 그 운이 좋은 비거분인지 나쁜 비거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식상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걸 알려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 길한지 흉한지, 그냥 보통인지 그런 거를 알려면은 일단 이 원명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려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격국 이 자체보다는요, 물론 이것도 매우 어려운데 이 십시인들의 특징을 이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일부러 더 좀 반복해서 들어보려고 이번 편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좀 나눠서 했던 재성이 좋은 일하는 사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던 거에 약간 좀 중복일 수도 있고 줄거리라고 포인트 요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요. 비가 보니까 너무 많이 했으니까 식상부터 해볼까요? 네. 식신하고 상관은 다릅니다. 당연히. 이거는 합해진 거 하지 말고 식신 또는 상관 이렇게. 일단 식신운이 와서 내 사주에 식신운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칠살격이면요 좋죠. 식신제사를 하니까요. 그쵸? 여기라고 할까요? 예. 자, 칠살격이면 뭐가 되고 있겠죠. 사실은 인수로 하사를 한다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 약간 제외하고요. 이제 요거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요. 식신운이 와서 좋은 사주는요. 칠살격이에요. 일단 그쵸? 어려움을 해결할 거잖아요. 이 식신들이 내 재능이 내 부하 직원들이 아랫사람들이 아니면 내 자식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신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자, 이게 와서 이게 좋아지면요, 내 원명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난제가 해결이 되면 이 관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 남편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관에 좋은 일 생기는 거잖아요. 그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오면요, 이걸 관을 해결해 주니까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식신은 일단 활동이잖아요. 적극적 활동. 그러니까 집에만 있던 사람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이 오면요, 이렇게 편관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역할을 하면요. 그러니까 식상이 관을 친다고 다 남자를 내치고 뭐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좋은 역할을 하면 오히려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남친이 생겨요, 오히려. 예. 그게 되게 차이가 큽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식상이 이따가 이제 나쁜 역할을 할 때 할 건데, 좋은 역할을 하면 오히려 결혼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요, 이 관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관을 해결한다는 거는, 여자한테는 이 식상이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뭐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자식 때문에 혼전 임신도 할 수 있고요. 예. 뭐 아니면은, 식상 자체가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되게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는데 자식을 낳아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남자한테는 또 관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운이 오면요, 관이 좋아지는 거니까 오히려 또 자식이 생기는 거니까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 남자한테 우리가 그 어떤 문제로 왔냐, 뭐가 힘드냐,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통편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를 알면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얘기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정관격이다 그러면은 여기 재나 인수가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일단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치고 이게 나쁘다고 치면요, 이 식상은 관을 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쁘게 작용한다, 여기 인수나 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한 거에 부정성을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랫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하고 헤어진다던가,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 때문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직장을 이동해야 된다던가,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다던가, 그쵸? 육아 때문에 이제 직장을 좀 휴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부하직원 아랫사람들 자식 때문에 내가 관제구설이 생긴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일간이 만약에 매우 약한 경우에 이렇게 또 식상이 오면, 안 그래도 나는 약간 힘든데 정관 때문에 식상이 또 오면요, 힘을 다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얘가 또 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은 이 원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정관 폐인격이었다 그러면요, 이 식상을 오면 그해 발복합니다. 그 격국은요, 그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병을 해결할 때, 사주의 병을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발복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있으면 그냥 병이 올 때 좀 그 해를 무탈하게 지나간다, 이런 레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복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원명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길흉을 알려면. 자, 그 다음에 식상 했으니까 뭐 해볼까요? 자, 재성도 우리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죠. 예, 편재나 정제나. 자, 어떨 때 길할까요? 재성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식신이나 상관격일 때는 식신생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이 오면요, 이때는 이 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투자하고 노력 많이 했던 거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득제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게 만약에 나한테 좋게 해결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득제라는 거는, 재를 득한다는데, 득제는 꼭 돈을 번다,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해석이 안 돼요.
득제라는 거는 뭔가 나한테 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남자한테 재성은 여자고 여자한테 재성은 이게 시어머니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재생관이니까 관을 더 생해주는 예. 관의 엄마잖아요, 재성이. 그러니까 여자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도 이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당연히 그 이때도 좋을 거잖아요. 정관 용제격이 되잖아요, 이때는. 그러면은 그동안 조금 관이 힘들었는데 재성이 온다. 그럼 재생관 되잖아요, 그쵸? 관을 생해주니까 이때 또 남편도 승진할 수 있고 내 남편한테 좋은 일 생기는 거고, 그쵸?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결혼도 해요. 똑같이. 아까랑 똑같아요. 관을 성격시켜 주잖아요. 이게 재성이. 그러면 재성의 그 좋은 특징도 알아야 되고 이, 이 운이 옴으로써 내 사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내 원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정관이 아니라 만약에 편관격이었다. 근데 칠살이 재화가 안 된 상태로 오롯이 있었다. 이 칠살은 항상 재화가 되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극을 다 해주던가 아니면 화살을 인수로 화살을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로 합격 상태로 있었다. 이런데 만약에 재성이 온다 이러면요 당연히 흉하겠죠. 안 좋겠죠. 난제를 더 어렵게 하잖아요. 그죠? 재생살 일명 재생살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돈 때문에 힘들다거나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거나 여자 때문에 힘들다거나 뭐 여러 가지 돈을 쫓다가 뭐 어떻게 뭐 나쁜 길로 빠져서 사기를 당한다던가 뭐 자식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일간이 엄청 약한데 이런 경우 제가 또 온다 이러면은 완전히 뭐 일간 약한 재생살이 되면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십신의 특징을 이제 뭐 저도 되게 한계가 있어요 사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 재성이면 돈, 여자, 뭐 시어머니, 뭐 육체 쾌락, 뭐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관계, 뭐 네트워크. 그러니까 한 30개 외우면 한 4개, 5개 생각나는 게 십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월겁격인데, 아니면 양인격인데, 이렇게, 예,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이렇게 뭐, 아니, 록겁 용식이나 양인 용식이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러면요. 그동안 아까랑 비슷해요. 식상생재랑 똑같은 거. 이 재성을 볼 때 득제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거를 이때서야 결과를 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뭐 양익교 뭐 이런 관일 수도 좋겠죠. 근데 뭐 이렇게 뭐 비건만 엄청 많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안 좋아요. 이때. 왜냐면은 재성 와서 나 돈 벌 수 있나? 가 아니라 이 비겁이 바로 탈제해 버린다고요. 얘네들이 다. 너무 세서. 비겁의 힘이 너무 강해서. 자, 물론 이때는 좋아요. 재성운이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세게 정사, 병호 뭐 이런 식으로 경신 뭐 이렇게 오고 여기 지장간에 뭐 식상이 좀 있었다던가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득제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길하게 돈을 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뭐 개도 절각돼서 재성이 뿌리 없이 힘 없이 비실비실 온다. 그럼 그냥 군겁쟁제 되는 거죠. 그때는 돈을 잃어요. 오히려. 뭐 사업에서 안 좋아진다던가
그러니까 이 원명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계속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또 제가 안 좋은 일을 할 때가 언제죠? 자, 내가 정인격인데, 인수격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 뭐, 나중에 뭐 교수 되려고 박사를 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공부하는 사주였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제 혼잡 아니고요. 깨끗한 인수격인데, 제가 오면요. 제가 또 특히 강하게 오면요. 그러면은 제극인 되잖아요. 탐재괴인 되잖아요. 그럼 그땐 재성이 흉한 일 하는 거라고요. 그럼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때. 자, 이렇게 흉하면은, 안 좋으면은 이 둘 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공부도 방해되고, 문서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뭐 집에 어떻게 뭐 돈 문제가 생겨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학예를 못 땄다던가, 뭐 논문 통과를 못했다던가, 아니면 뭐 아버지 때문에 뭐 내가 뭐 돈 문제를 뭐 내가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부동산을 뭐 토지나 건물 뭐 아파트 이런 거 뭐 부동산 업도 괜찮고 하여튼 부동산을 뭐 살려고 했는데 제극인 돼서 뭔가 잘못됐다던가. 제극인은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있고요, 사기를 치는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배신을 당하는 것도 있고 배신을 하는 것도 있다고요. 제극인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재성 온다고 다 막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인수가 그때도 말했지만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혼잡으로 돼 있을 때는 이때는 되게 아까 제가 얘기한 반대의 일이 생기겠죠. 좋은 일이 생겨요 그때는. 예, 문서에 좋은 일 생기고 돈 법니다 그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 인성이 올 때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해서 또 반복하는 느낌이 드는데, 인성이 와서 내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할 때는요, 일단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은 인수 오면요 내가 건강해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나를 돕는, 일간을 돕는 인수가 왔잖아요. 근데 일간이 강한데 더 이상 강할 필요 없는데 또 인수가 왔다 그러면 안 좋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때는 식상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나쁜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나쁜 일하는 거니까 도식을 한다는 거죠. 인수가 식상을 극하니까 갑자기 뭐 열심히 일하다가 뭐 그 회사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딴 데 옮기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안 좋으면 해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요. 왜냐면 비겁이 강해진다는 건 또 죄를 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극의 관계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이걸 극하면서 이것 때문에 어떤 다른 걸 또 극한다. 그것까지 한 단계 더 건너서까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식신을 잘 쓰고 있는 사주인데,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식신을 잘 쓰는 거는 재용 식신도 있고 식신생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달라요 또. 그쵸?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인수가 나쁜 일 한다고요. 이 도식하잖아요. 식신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때는. 이 와이프한테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직장에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인수가 나쁜 일 하는 경우는 뭐 인수가 엄청 많고 관이 약할 때도 또 인다관설도 한다고 그랬죠. 인이 많아진다는 건요 항상 이렇게 격국은 균형이에요. 하나가 많아지면 그 반대편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낮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인수가 많아진다는 건 식상이 약해진다는 거죠. 항상. 그럼 식상이 약해진다는 거는 뭐 자식한테도 문제 생길 수 있고, 그쵸?
아랫사람들, 동생들, 부하 직원들 이렇게 다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인수가 좋은 역할을 하면요, 반대예요. 이 문서에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운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인수가 의식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운이 오면서 일지를 충이나 형을 하면요, 이사도 많이 가요. 이게 문서잖아요. 땅 문서, 뭐 집 문서, 부동산 문서잖아요. 아니면 인수는 뭐죠? 유산, 부모님 유산도 돼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다는 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아프시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게 좀 중년 이후에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다거나 엄마가 아프시다고는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서 유산을 받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그 부모님 육친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경우면은 20, 30대나 뭐 그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뭐 드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뭐 증여라던가, 그쵸? 요즘에 증여를 일찍 많이 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꽉 잡고 있질 않아요, 부모님들이.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증여를 좀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 도움으로 뭐 좀 뭐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간다던가, 여러 가지로 의식주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인수가 좋은 일을 하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안 했죠? 뭘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관살 했나요? 관살? 칠살? 칠살운. 제일 무섭죠, 이게. 칠살하고 비겁 안 한 것 같아요. 칠살운이 오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난제예요, 난제. 어려운 문제. 질병, 사고, 고통, 힘든 거. 물론 이거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면요,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발복을 더 많이 해요. 편간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다르듯이 편간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뭐 인수가 좀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칠살운이 오면 좋죠. 그나마 화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난제, 어려운 무서운 왕의 힘을 뺄 수 있다고요, 인수들이. 그럼 좋은 겁니다. 이때는 칠살이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일간도 강하고 뭐 인수도 엄청 강하고 이런데 칠살은 오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만, 일간도 약하고 인수 적당히 뭐 약한 정도로 있다. 그러면은 이때 대박 나요. 대박이라는 게 인생사에서 뭐 있겠어요? 뭐 승진, 뭐 취직, 합격, 결혼, 이 관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남편,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식.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그것도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결혼해요, 결혼. 이때 미혼 여자분이 일간도 적당히 뭐 약하고 인수도 조금뿐이 없고 이럴 때, 이런 정관 아니고 칠살이 오면요, 전문직하고 결혼해요. 그 되게 좋은 남자랑 결혼합니다. 꼭 뭐 돈 많이 버는 거로 따지면 안 되지만요. 아니면은 이때 뭐 어떤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던가, 논문 통과를 해서, 이게 문서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요, 관에도 좋은 일 생기는 거지만 인수에도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면 오히려 일간을 치지만 인수를 통관을 시키기 때문에 화살을 시켜서 오히려 인수가 일간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몸이 건강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수술하면, 이 원명이 좋을 때는요, 이때 수술하면 회복도 잘 된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이게 안 좋게 작용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거에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일간이 만약에 뭐 이거 없이 이제 뭐 식재관이 강한 사주인데 일간도 약하다. 그런데 또 칠살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이게 나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꼭 뭐 승진 누락 이런 거 아니래도 일 많아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죠. 뭐 굉장히 예민해지죠. 직장에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 이제 강박증 뭐 이런 거 생겨가지고 우울증 뭐 이런 거 예민함 뭐 다 생기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심해지 내가 그거를 되게 컨트롤을 못하면 폭력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칠사는 난폭함이거든요. 흉폭함. 공격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관사론점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 정관 이렇게 잘 있었는데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 운은 안 좋겠지만 이 둘 중에 세 운에서 또 하나 해소해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명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물상대체라고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이제 이 칠사론이 올 때 내가 원명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칠사를 오히려 역이용하면 좋습니다. 그게 물상대체예요. 뭐 이 칠사를 오히려 쓰는 거죠. 쓰는 거,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일부러 아주 간단한 수술들을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 같은 거. 시술이죠, 시술. 뭐 보톡스를 맞는다던가, 그렇죠? 뭐 뿌띠 시술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칠사를 그런 거로 수술로 대체해버리면 더 이상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 그런 게 물상 대체예요. 아니면 뭐 칠살로 직업적으로 뭐 알바를 좀 몸쓰는 일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히 뭐 제가 그거를 권하고 싶진 않네요. 하여튼 물상대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네. 아니면요 이런 건 권할 수 있겠네요. 남을 돕는 거예요. 이럴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저는 요즘에 그렇거든요. 길을 다닐 때 누가 나한테 길을 물어보면요. 특히 어르신들 요즘에 우리야 뭐 핸드폰으로 뭐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 해가지고 다 찾아다니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길 찾는 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 사람의 거기까지 갈 때까지 따라가요. 뒤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인간이 좀 태어나서 그래도 뭔가 이제 너무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칠사론이 오면 그렇게 뭐이 제가 강한 사주인데 칠살 온다 그러면 재생살 안 좋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러면은 뭐 이것도 재에도 문제 생기고 관에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힘들다. 아까는 똑같죠 해석이. 돈 때문에 주로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여자들은 보면요. 여자분들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면요. 뭐 돈은 많이 벌어요. 이럴 때 일감만 조금 강하면. 근데 이제 돈이 남질 않는 거, 나만 나질 않죠.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럼 돈 버는 게 더 흥이 안 나죠. 흥이. 화만 나죠. 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했더니 남편이 사업한다고 나가서 홀랑 다 쓴다던가 뭐 남자 같으면 내가 돈 엄청 힘들게 벌었더니 자식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다던가 자식이 근데 엉뚱하게 돈을 썼다던가 뭐 와이프가 그럴 수도 있고요. 둘 다 문제 생긴다. 재와 살에. 그거 뭐 안 했죠 이제? 비겁 하나 안 했죠? 비겁. 이것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되네요. 비겁은 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길게 안 할게요. 비겁. 비겁운이 와서 좋은 경우는 당연히 일간이 약할 때죠. 제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또 연관이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생쌀 사주였다 예를 들어서 되게 엄명이 힘들다. 그럼 비겁 오면 이렇게 탈지하잖아요. 그쵸? 이거 이거 잘못 놨다. 여기다가 통관 어디 갔지? 자, 이렇게 재생쌀 사주였는데 이렇게 비겁은 오면 엄청 좋은 거죠. 이렇게 바로 탈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100이었는데 얘 오면요 한 20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어떻게 좋아지는지는 이거의 긍정성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 사람의 직업도 물어보고 형제 뭐 친구 관계도 물어보고 동료들 관계도 물어보고 아니면 그런 게 전혀 관련이 없더라 그러면은 성격 때문인 거예요. 되게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재생쌀을 멈춘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다면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 아니라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 비겁의 특징은 딱 그것뿐이 없어요. 형제, 동료, 친구, 경쟁자, 대중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어떤 좀 여러 명 대중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왔는데 비겁운이에요. 그러면 하라고 그래야 돼요. 잘 된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겁들이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재생쌀을 막아주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이런 식신생재격이었다. 되게 원명이 좋다. 일관도 강하다 이미. 자, 그러면 이 비겁운 천간에 이렇게 비겁운 오면요. 잘 봐야 돼요 이때는. 식상으로 얘가 통관시켜 죄를 생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탈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잃잖아요. 손재, 탈죄. 흉안해죠, 흉안해. 그러니까 비겁들 때문에 돈 털리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와이프의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재성이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할 때에는 비겁이 나쁜 일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재성이 나쁜 역할을 할 때에는 비겁이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이 각 십신들의 특징을 뭐 비겁이면 이만큼 알아야 되고요. 재성이면 뭐 편재 이만큼 정재 이만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정관 다르고 편관 다르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도 알아야 돼요. 비겁이 재를 탈재하면 어떻게 되고 득재하면 어떻게 되고 재생관하면 어떻게 되고 재생쌀하면 어떻게 되고 관사론잡이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 더해서 뭐 플러스 더해서 이게 금이면은 제가 목이면 어떻고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는요 그 내담자가 손님이 오면요 그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전문직인데, 돈 많이 버는 전문직인데, 사무실을 차렸다. 혼자 개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주 뭐 작은 동네에 아주 작은 이제 뭐 땡땡 가게를 열었다. 작은 거, 자영업이 자영업. 이것도 사실 자영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개업해서 돈을 잘 벌면은 한 달에 뭐 5천만 원 번다고 쳐요. 이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한 500 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오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개업하면 돈 잘 벌까요? 가게 하면 잘 될까요? 라는 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주 대운 세운 원명을 보고서 승인지, 성이라고도 하는데 펜지를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물어보러 온 거잖아요. 가게 차리면 잘 될까? 근데 이 사람이 뭐 음양 우행까지 다 알아가지고 당신은 뭐 개업을 하면 한 달에 뭐 5천 이상 법니다. 500 이상 법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명리는요. 그걸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서로 다른 사주가 50만 개라고 했잖아요. 예. 그냥 이 사주가 적당히 좋고 안 좋고 중간이고 이 격을 좀 나눠서 볼 수는 있고 이걸 알아야 승패를 아는 거지. 뭐 이 사람이 식상생제 사주인데 재벌 아들 사주인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사장 사주인지 동네 뭐 철공소 뭐 편의점 그런 가게 사장인지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 좋겠죠. 예. 이 사람이 식신생제의 성격 사주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식신생제의 성격 사주라는 거예요. 뭐 격이 약간 뭐 단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알 필요 없습니다. 예, 알 수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도 어려워요. 엄청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자, 무슨 때문에 여기까지. 자, 오늘은 통변의 기초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요거 십성의 특징을 매일매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